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진행의 김지우입니다. 자,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에 규제 지역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게 되고요. 또 주택담보대출 비율 등 대출 역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동산 규제 지역의 대거 해제, 과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발빠른 대응책들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해결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상담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여러분의 고민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이제 항상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지금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가 지금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면서 특히나 최근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뭐 이제 매도에 대한 고민도 하실 테고요. 그 다음에 과연 이제 바닥이 어디냐, 이제 매수에 대한 이제 고민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규제 완화가 본격하게 또 이제 규제 완화가 이제 본격 이루어지면서 지금 이제 뭐 세금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많이 완화됐거든요. 그래서 뭐 세금에 대한 이제 고민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청약제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많이 완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에 대한 이제 고민도 있으실 텐데, 자, 이 부동산에 대한 모든 고민 괜찮습니다. 예, 바로 이제 전화해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이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이 그 무엇보다도 깊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정책들도 바뀌고 있고요. 게다가 또 시장의 경기, 이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2023년 부동산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세미나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일정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세미나가요. 제가 2년 만에 하는 현장 세미나입니다. 예, 코로나 이후로 제가 이제 세미나를 이제 준비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년 만에 지금 하는 세미나니까요. 좀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의 이제 제도라는 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동산 시장의 규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또 규제 완화가 본격히 이루어지면요. 또 시장에 대한 흐름도 상당히 바뀌거든요. 자,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바뀌는 제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앞으로 뭐 종부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취득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청약 제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주담대 대출 비율이라던가 많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좀 미리 알아야 우리가 먼저 이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응 전략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요, 2023년 부동산 시장에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주제로 제가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을 잘 체크를 하시고 그에 맞는 발빠른 대응책들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세미나 꼭 한번 들어보시고 또 궁금한 점들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3년 전에 제가 이렇게 TV에서 방송하는 대표님 뵙고 네. 상담을 해서 그때 1억 5천 가지고 대표님이 어디
한강변 되게 좋다고 네. 이런데 하면 투자하면 좋다고 말씀하셔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네. 남편이 반대가 너무 음. 심해서 못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신속통합기획으로 이번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쪽이. 네. 그래서 요즘에 다시 또 한번 가보니까 투룸이 10억 선이더라고요. 음. 3년 전에는 4억대 초반이었는데, 근데 그때는 1억 5천이었는데 지금 제 통장에는 2억밖에 없으니 지금 이거라도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 해가지고 재차 한번 다시 물어보려고 연락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여유자금 네. 2억 원 정도 가지고 계시고 네. 지금 한강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투자처를 좀 살펴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세한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랑 예전에 네. 상담하셨어요? 네, 그랬었어요. 방송으로 상담하셨나요? 아니면 대면 상담하셨나요? 방송 보고 네. 네, 대면 상담했었어요. 대면 상담하셨어요? 네, 네. 그때 여기 한강변 쪽 제가 말씀드렸다고요? 예, 그러니까 예. 자양 사동이겠네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근데 그때도 남편분이 반대하셨는데 네. 이번에도 반대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니요, 그냥 제가 하려고요. 자, 여기 자양 사동 같은 경우가 이번에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예. 예. 그러니까 21년도 말에는 이제 신속통합기획에서 떨어졌어요. 이제 후보지로 들어갔다가 그죠? 예. 그다음에 작년 말에 불과 며칠 전이죠. 예. 예. 불과 한 4, 5일 전에 22년 말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신청을 해서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됐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양 사동 같은 경우는 한강변이고요. 그죠? 예. 한강변이고 또 입지가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입지가 네. 바로 청담동, 삼성동, 압구정동, 바로 옆에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 거기다가 한강변 라인에 앞에 뚝섬 유원지 있죠. 그러니까 네. 개발만 되면은 사실은 한강 조망도 나오고요. 예. 네. 예, 상당히 좋은 지역이죠, 입지가.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버린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불과 뭐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아까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한 네. 1억 중반 정도, 1억 중반 정도는 투자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네. 또 이쪽은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죠? 예,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쪽 또 묶였거든요. 네, 네. 예, 토지거래 허가구로 또 묶이면서 지금은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즉,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못 사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실은 좀 이런 지역들은 좀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네. 판단을 좀 빨리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지금은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네. 예, 그러니까는 뭐냐면 돈이 있어도요 못 사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자양 사동은 조금 저도 좀 아쉽네요. 예, 그때 좀 네. 매수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맞아요. 네. 예. 네. 자, 근데 이 부동산 이 시장에 있어서요. 제가 한번 네.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그 신속 통합 기획으로 선정된 지역들이 많거든요. 네, 네. 예, 신속 통합 기획으로 선정된 지역들이 많은데,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자양 사동이라던가 아니면 창신동이라던가 아니면 용산구의 서계동 네. 일대, 예, 이런 네, 지역들은 입지가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다 여기가 다 이런 지역도 뭐 서계청파라든가 아니면 자양사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창신동 일대라든가 예전에 제가 다 추천을 해드렸던 지역이거든요. 자, 네. 그런데 이런 지역은 입지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입지가 좋은 지역은 가격이 많이 올라요. 네. 가격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도요. 입지가 네. 안 좋은 지역들은 가격 네. 상승폭이 적어요. 네. 그러니까 입지가 좋아야지 우리가 가격이 많이 네. 오르는 거거든요. 네, 예.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자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이 신속 통합 기획으로 해서 만약에 뭐 신속 통합 기획이든 뭐 모아타운이든 아니면 뭐 네. 역세권 시프트든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는 네. 그러니까 입지에 따라서는 사실 사업비는 똑같잖아요. 사업비는 그죠? 예. 여기 들어가는 아파트 공사비는 똑같잖아요. 사업비는 그죠? 그렇죠. 예, 예. 예, 사업비는 이제 동일한데 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입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이제 아파트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아파트로 이제 어떤 입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파트로 받을 때 아파트의 가치가 틀려지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네. 단순하게 신속통합기획이니 모아타운이니 이렇게 지정되는 것보다도 가장 네. 중요한 게 좋은 입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투자라는 게. 근데 아, 자양사동은 네네. 상당히 좋은 입지였다라는 거죠. 예, 예. 근데 점점 이렇게 좋은 입지들이 점점 이제 투자할 때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런데 지금 한 2억 정도가 있으시다고요? 예, 예. 예, 2억 정도면요. 2억 네. 정도면 우리 시청장님 거기 노량진 뉴타운 쪽 아세요? 거기도 굉장히 유명하죠. 예, 그 노량진 뉴타운이 이제 여기 보시면 자, 한강 네. 이남 쪽에는 지금 흑석동 일대 흑성 뉴타운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예. 중간에 노량진 뉴타운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 예. 이쪽에 신길동에 신길 뉴타운이 있거든요. 네, 예. 네. 자, 근데 이 노량진 뉴타운은 바로 여의도하고 인접해 있고 또 강남 접근성도 좋고 그다음에 중구나 이제 종로 쪽 이런 도심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요. 예. 네, 네. 그런데 이 노량진 뉴타운은 뭐 투자 금액이 높죠. 그렇죠? 그렇죠. 예, 투자 금액이 높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예. 좀 이 뉴타운 쪽은 좀 투자하기가 어렵고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지역이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신소통합기획은 아닌데 예. 이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거든요. 아, 예, 그래요? 자 이렇게 노량진 쪽 좀 키워보면 지금 예. 노량진역하고 장승배기역 사이가 이렇게 지금 여기가 노량진 뉴타운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여기가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지금 개발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예. 자, 그다음에 근데 여기는 이제 좀 이제 투자금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개발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미리 좀 선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자, 그런데 바로 옆에 여기 그 신동아 아파트 있고 쌍용예가 있고 요 라인이 예. 라인이 작년 10월 달인가요?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어요. 아, 그래요? 모아타운으로. 네, 네. 예. 예. 근데 여기도 노량진이기 때문에 입지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예. 우리 시청장님 그 여유 자금으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했거든요. 뭐 적으면은 뭐 1억 2, 3천도 투자가 가능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 10월 달인가 작년 10월 달일 거예요. 아마 10월 말 정도인데 모아타운으로 지정되고 나서 여기가 네. 지금 투자 금액이 지금 4억 이상입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모아타운이든 신소통합기획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입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 있지. 입지 예. 좋은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이 지정이 돼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럼 여기도 이제 투자 금액은 조금 버겁죠. 그죠? 네. 그런데 요 인근 예. 지역도 지금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이랑 여기 인근 지역이 거의 비슷한 지역이거든요. 아, 네, 네. 예, 그러니까 요 앞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마 뭐 한 1억 중후반 정도면은 아마 잘 찾아보면은 아마 물건을 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아까 여유자금 2억이라고 하셨죠. 예, 예,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럼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네.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 이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있는데 이 예. 지역이 다 8개 구역이 똑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지역 중에서도 뭐 4구역이니 6구역이니 8구역이니 이렇게 지금 개발 속도가 빠른 지역도 있고, 그죠? 예.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개발 속도가 느린 구역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일대가 모아타운으로 먼저 예. 지정이 된 것뿐이죠. 그죠? 예, 예. 자, 그럼 예. 여기 인근에는 또 이 환경이 이번에 지정된 지역이랑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얘가 네, 가면 예. 얘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네. 시간차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예, 예. 그냥 똑같은 입지인데 먼저 지정된 것뿐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럼 여기가 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소유자들도 우리도 모아타운 가자 이런 얘기가 돌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럼 당연히 나중에 또 지정되면 또 가격이 오르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 이 부동산 네, 네. 투자라는 게 예, 너무 예. 막 이렇게 제가 보면은 저 이제 뭐 1대1 대면 상담이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예. 예. 막 공부를 엄청나게 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예, 부동산은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예, 부동산 네.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네. 예, 투자 절대 못해요. 아, 너무 저희 많은 신랑이 생각을 그래요. 하시는 거죠. 네. 아, 너무 네. 많은 생각을 하시고 네. 너무 많이 네. 아니까 투자를 네. 하는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간단합니다. 자, 여기 노량진 뉴타운이고 옆에 네. 여기가 모아타운 지정됐으니까 똑같은 입지에 바로 옆에도 네. 바로 옆에도 지금 주변 환경이 똑같으니까 이 모아타운이 먼저 지정된 것뿐이지 얘도 이제 네. 진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근데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 금액이 1억 중후반대 정도면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아. 때는 네. 지금 가장 좋았던 게 당연히 자양 사동 쪽을 하셨던 게 가장 좋죠. 예, 네. 그런데 그거 놓치셨으니까 네, 예. 예, 이번에는 어떻게 좀 잘 설득시키셔갖고요. 네, 네. 예, 이번에는 꼭 성공 투자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은 매수 타이밍 이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은 우상향을 하는 게 이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때에 맞춰서 잘 매수를 하는 것도 참 좋은 투자 전략이라는 거 다시 한번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상계주거 6단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네, 좀 전망이 궁금해서요.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제가 2015년도에 3억 2천 정도에 샀거든요. 자, 여기 네. 지금 거주도 하고 계세요? 네네, 살고 있습니다. 아, 거주도 하고 계시고요. 네네. 네, 현재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에 형성되었을까요? 작년까지는 9억 정도까지 팔렸는데요. 네, 네, 요즘 이제 물어보니까 6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자, 지금 상계주공 6단지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요즘 알아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뭐 우리 아직 네.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 또 근데 매수 시점이 상당히 좋으셨네요, 그죠? 네네. 매수 시점이 2015년이면 참 타이밍은 기가 막히게 바닥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죠? 네, 네. 예, 그래서 9억까지 갔을 때 정말 좋으셨겠어요. 네, 그래서 좀 지나고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자, 근데 여기에 지금 거주하시나요? 네, 살고 있습니다. 아,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 게 아니라 어차피 거주하는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9억까지 갔으면은 25평형이나 그 정도 사이즈 나오겠네요. 사이즈는. 네, 24평. 네네. 예. 자, 일단은요. 거의 이제 바닥권에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상계동을 보면 상계동에 이제 이제 개발 호재를 한번 보면요. 네네. 개발 호재를 보면 가장 큰 게 재건축 이슈죠. 네, 맞습니다. 예, 재건축 이슈잖아요. 그죠? 예. 예. 자, 재건축 이슈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에 대한 규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예, 재건축에 대한 규제들이 좀 있었는데 뭐 안전진단이라던가, 그렇죠? 네. 예, 네. 안전진단이라던가 아니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요런 규제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번에 다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됐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안전진단도 좀 있으면 이제 완화될 거고 재건축 합리화 방안도 완화될 거고요. 그죠? 자, 그럼 네. 첫 번째로 재건축에 대한 이제 규제가 이제 다 완화가 됐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자, 거기에다가 지금 네네. 보면 자, 여기가 이제 보면은 여기가 이제 과거에 여기가 가파르게 가격이 올랐던 거는 이쪽 노원 쪽이요. 예. 네네. 자, 우리가 실수요자만으로는 그렇게 가격이 못 올라요. 네. 지금 뭐냐? 플러스 투자 수요, 가수요가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금은 실수요자도 안 들어오고 투자 수요도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런 워낙 것 시장이 같아요. 지금 이제 냉각기다 보니까. 그죠? 네. 자, 그럼 앞으로 실수요자도 들어와 줘야 되고 투자 수요도 들어오면 가격이 좀 반등을 하겠죠. 네네. 자, 그럼 이제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지금 어제 오늘 지금 나온 내용들을 보면 지금 서울시 보면 서울에 지금 25개 자치구가 있는데요. 네. 지금 용산과 그다음에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다 규제 지역 해제해 준다고 했어요. 네네. 자, 규제 지역 해제가 되게 되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주택을 매입하기가 좋아지는 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올라갑니다. 네. 예, 주담대 비율이 올라가요. 예. 예, 그러니까는 실수요자들도 좀 들어올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금리가 이제 복병이긴 하지만, 그죠? 네네. 자, 근데 네. 이 금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자체가 거의 지금 천정에 거의 왔다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래서 금리가 어느 정도만 안정만 돼주면 실수요자들은 들어올 거예요. 예. 네. 자, 거기다가 가수요, 투자 수요가 들어와줘야, 그러니까는 이 재건축이나 이 노원구의 미래 가치를 보고 이런 투자 수요가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네. 자, 투자 수요가 들어와 주기 위한 환경은요. 일단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죠. 그렇죠? 네네. 자, 그런데 이번에 주택임대 사업자 아파트 등록 가능하잖아요. 네네. 예, 그렇죠? 네. 아파트 등록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들 취득세 지금 완화시켰잖아요. 그죠? 네네. 예. 자, 그러니까는 거기에다가 또 내년에 또 올해 보면
올해 보면은 여기가 투기가요지구로 또 해제가 되면 양도소득세라든가 종부세에서도 훨씬 더 유리해지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러면 네. 나중에는 투자 수요도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수요가.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럴까요? 예, 더 지금은 이상 거의 안 바닥이라고 떨어질까요?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 네. 더 소폭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부동산 규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완화가 되면서, 예, 본격적으로 완화가 되면서 앞으로 이제 좀 이제 금리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실수요자가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미래 가치를 보고 이런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리고 여기에 주변 개발 호재들이 지금 노원 6단지 같은, 상계 6단지 같은 경우 창동 차량지도 바로 옆이고, 앞으로 뭐 네. GTX 호재도 있고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네네. 거의 지금 바닥권에 근접했으니까요. 네. 내가 어차피 거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앞으로 뭐 좋아질 일만 남았으니까 네. 예, 계속 그냥 이게 그냥 가지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답답한 고민이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거주를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한 곳이니까요. 안심하시고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길 권유드렸습니다. 자, 작년 한 해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서울시의 정책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모아타운의 어떤 지역 좀 주목을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해드린 강의는요, 이 모아타운에 대한 강의입니다. 예. 최근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소통합계획 2차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지금 이제 신소통합계획을 보면 입지가 좋은 지역에 있는 이제 그 후보지로 이제 선정된 지역들은 가격에 대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아주 컸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지역들은 또 가격에 대한 상승폭이 적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아타운이든 그다음에 신속통합계획이든 이 지정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입지에 있는 게 나한테는 더 유리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입지가 안 좋은 지역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아타운에 대한 투자법, 어떻게 보면 모아타운이 그나마 좀 소액으로 한 1억대 소액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소액 투자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모아타운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 모아타운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먼저 이 모아타운이라는 거는, 자, 모아타운이라는 거는요, 서울에 보면 저층 주거 지역이 많아요. 예, 저층 주거 지역이 많은데 이 저층 주거 지역 중에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약 87%가 재개발이 불가능해요. 근데 왜 재개발이 안 되냐? 자,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신속통합계획이든 이런 민간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노후도 67% 이상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노후도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저층 주거 지역 중에 87% 정도가 지금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 우리가 과거에는 소규모 이제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2012년도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도입이 됐었거든요. 자, 그런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 거의 진행한 예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층수 제한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여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진행이 안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아타운이라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 모아타운은 뭐냐면 충수라든가 노후도라든가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뭐 경관 운수, 이게 그러니까 노후도거든요. 예,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면서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 모아주택들, 그러니까 우리가 뉴타운은 아주 좀 상대적으로 좀 범위가 큰, 규모가 큰 재개발들이 모여 있는 게 뉴타운이고요. 이 모아타운은 뭐냐면 소규모의 재개발 지역, 그러니까 소규모의 모아주택이 모여 있는 거를 모아타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아타운 자체는 소규모 재개발 방식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 모아타운이라는 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축주택, 노후주택이 혼재된 지역, 그러니까 서울의 저층 주거 지역의 대부분이 이런 지역이거든요. 자, 그래 이런 지역에 기존 재개발이 불가하기 때문에 10만 제곱미터 이하, 즉 3만 평 이하의 전체 노후도 50%로 완화를 해줘서 개발을 하는 게 바로 모아주택입니다. 모아타운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모아타운은 뉴타운의 그냥 미니미, 그러니까 뉴타운의 축소판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아 타운 내에 이 모아 주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이제 이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이제 정비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모아 이 주택은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택형, 그다음에 가로주택형, 그다음에 소규모 재건축형, 소규모 재개발형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네 가지 유형마다 이 모아주택으로 가는 법적인 요건이 틀려요. 노후도 요건이. 예,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택형이나 가로주택형은 노후도가 57%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형은 노후도가 우리가 일반 그 신속 통합지역과 비슷한 노후도가 67%입니다. 똑같은.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 신속통합계획에 비해서 민간 재개발에 비해서 뭐 접도율이니 가소필지 이런 요건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노후도만 맞으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요건에 맞는 지역을 내가 좋은 입지에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왜?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정되기 위한 법적인 요건이 신속통합계획에 비해서, 즉 민간 재개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완화가 된 게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대부분의 사업지가 가로주택형이 대부분의 사업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 유형 중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게 가로주택형 모아주택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에 어떤 모아주택이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요. 자, 모아타운 대부분이요. 입지 여건이 이번에 발표된 신속통합계획과 비교를 해보면 입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입지 여건이. 그러니까 입지가 별로 안 좋아요. 예, 입지가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래서 또 최근에 또 이제 모아타운 지정 지역을 보면 지정 전에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모아타운 신청한 순간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버린다라는 거죠. 이번에 신속통합계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통합계획으로 신청한 순간부터 이제 가격이 올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하지만 이 가격 상승률이요. 가격 상승률이 어떤 입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아주 틀립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입지에 있어야 그만큼 가격에 대한 상승폭이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아타운에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입지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투자 수익률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모아타운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자, 우리가 아까 제가 간단하게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릴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모아타운이 진행이 될 때 우리가 모든 지역에 사업비는 똑같다라는 거죠. 사업비. 그러니까 즉 여기에 아파트 공사비는 똑같다라는 거죠. 아파트 공사비는. 예, 즉 우리가 강북 지역에서 모아타운을 하던, 그 다음에 강남 지역에서 모아타운을 하던, 예, 여기에 사업비는 똑같다라는 거죠. 예, 사업비는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니까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은데 우리가 강남에서 모아타운으로 지정돼서 아파트로 받게 되면 강남의 시세를 따라가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강북에서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그 주변 시세, 강북의 아파트 가격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아파트로 받았을 때 아파트의 시세 차익에 따라서 나의 투자 수익률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예, 그래서 입지에 따라서 분양가하고 아파트 시세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입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모아타운, 그 다음에 신속통합기획,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역세권 시프트,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가 어찌됐든 다 일반 분양가가 나오잖아요. 일반 분양가,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 분양분도 좋은 입지에 있어야, 자, 이번에 앞으로 이제 서울시 전역이 투기가율지구로 해제가 되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다 풀리거든요. 그런 좋은 입지에 있어야 일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일반 분양가가 높으면 각 원래 토지 등 소유자, 즉 조합원들이 부담하던 추가 분담금은 또 되려 낮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은 되려 낮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의 아파트 시세는 더 높고, 그러니까 입지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좋은 입지에 있어야 지금 같은 시장이 지금 냉각기에 있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사업에 대한 속도가 납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입지에 있으면 지금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해봤자 사실은 뭐 사업에 대한 의미가 지금 무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입지에 있어야 속도가 빠르고요. 또 시공사들도 특히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이 이렇게 냉각기에서는요, 이 시공사들도 나중에 미분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입지가 안 좋은 지역에 이 시공사들은, 이 건설사들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입지에 있어야 또 속도도 빠르다. 즉, 내가
결과물을 빨리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모아타운에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요. 아직은 서울 도심에 1억 초중반대 도심 지역 좋은 입지 아직은 투자할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거 명심하시고요. 내가 몰라서 투자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이 좋은 지역인지 이거 몰라서 투자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제가 상담을 해보면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시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 투자를 하십니다. 왜? 투자 가치와는 다르게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투자라는 거는 내가 마음 편안하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 따라서 남들 다 투자한다고 해서 똑같이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입지 여건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 이 모아타운 투자하실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모아주택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가로주택형 모아주택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입지가 좋아야 사업 속도도 빠르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 그리고 이 투자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모두 해결할 수 있는 1대1 세미나 자리, 무료 세미나 자리가 있습니다. 도움의 자리 일정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제가 이 부동산 이제 현장 세미나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예, 2년 만에 여는 현장 세미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관심 있으신 시청자분들은요, 예, 좀 이렇게 많은 이제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전화로 좀 신청을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그 세미나 주제가요, 2023년도 부동산 시장에서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것들이 지금 앞으로 변화가 되죠. 근데 이 변화를 제가 모르게 되면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투자에 대한 판단이 좀 더디겠죠. 아니면 투자에 대한 판단을 이제 바로 할 수 없거나, 그렇죠. 예. 또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특히 이 정책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움직입니다. 예. 왜? 정책이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2023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또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또 규제 완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23년도에 또 아직까지 나왔던 내용 외에도 또 어떤 식으로 또 변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예,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샵 3989번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현대 강변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이게 리모델링 지금 하고 결정이 됐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금호 산업에서 하는데 저희가 세대수가 얼마 안 돼요. 104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오, 네. 근데 지금 이걸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파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 그냥 뭐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뭐 8억에서 12억까지 나온 것도 있고 돼서 지금 시세 차익을 보고 나중에 이걸 다 지어줬을 때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뭐 이렇게 값이 올랐을 때 하도 요즘 값이 없으니까 팔아야 되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것 같아요. 강변현대 네네. 지금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다 보니까 더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그 강변 현대 그 풍납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한강변. 네네. 예. 네네. 예, 여기가 지금 여기가 한 100여 세대 정도 되죠? 세대수가. 네, 104가구예요. 104가구고. 예. 그다음에 여기가 뭐 이제 한강변이네요. 그래 나름 그죠? 그렇죠. 한강변이. 그것 한강변이네. 때문에 예. 예, 한강 조망이 뭐 영구 조망이네요. 영구 조망. 그죠? 네. 예, 한강 조망이 영구 조망이고요. 네네. 예. 영구 조망이고 그다음에 옆에 여기 그 레미콘 부지도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발이 본격화되죠. 그죠? 옆에 그렇죠. 그 네네. 레미콘 부지 있거든요. 예, 레미콘 부지도 이제 개발이 본격화되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또 아산병원이 또 가까이 있네요. 그죠?
네네네. 예, 그래서 수요는 좀 많은 지역이고 또 한강변에 있어서 위치는 상당히 좋아요. 위치는. 네. 예. 네. 근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크게 뭐 네. 앞으로 뭐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 이거 파는 게 나을까요? 예,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아까 제가 뭐 재개발이던 재건축이던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리모델링이던 가장 중요한 거는 규모의 경제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규모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아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규모가 커야 나중에 네. 우리가 아파트도 대단지가 커뮤니티라던가 인프라가 잘 갖춰지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당연히 나중에 우리가 건설사들도 좋은 건설사가 들어올 거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죠. 공사비 같은 경우도 아파트 100세대 지을 거랑 아파트 1000세대 짓는 거랑 평당 건축비가 틀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업비가 너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풋은 그러니까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 구조인데 소규모니까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결과물은 조금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리모델링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는데 규모의 경제가 좀 안 되죠. 이제 100세대밖에 안 되니까. 그죠? 예, 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또 아무래도 팔아야 되는지. 예? 아니, 그리고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 지금 이게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니까 가격이 네. 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예. 팔아야 되는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걸 고민돼가지고요. 저는 만약에 지금 매도냐 보유냐라고 네, 저는 네.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매도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예, 네. 매도하시고요. 예, 네네. 매도하시고 더 좋은 데 많거든요. 예. 돈이 지어가지고. 예, 지금 네, 차라리 그냥 매도로 알겠습니다. 하세요. 예, 매도를 네, 하시고 고맙습니다. 예, 네네. 매도하시고 내가 앞으로 좀 더 기다려. 어차피 여기 지금 리모델링 여기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네. 리모델링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리모델링보다도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좀 태생적인 또 한계가 있죠. 그렇죠? 뭐냐면 그렇죠. 아무래도 뼈대를 남기고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 하는 거기 때문에 구조가 안 네. 좋아요. 그죠? 네, 네. 그것 때문에. 예, 자, 예. 그러면 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자, 그런데 최근에 재건축에 대한 지금 규제가 지금 다 완화됐잖아요. 그렇죠? 예, 재건축 네네.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라든가 다 규제가 완화됐잖아요. 네네. 자, 그럼 앞으로 그러면 지금 시장이 좀 받쳐주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상당히 많이 좀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럼 저 같으면 이거 매도하고요. 인근에 네. 재건축 아파트로 가겠어요. 인근에. 아, 네. 물론 네. 여기가 이 강변 현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강변 영구 조망이고요. 인근에 아산병원 있으니까는 뭐 수요자들은 꾸준히 할 거고요. 이런 장점은 있는 지역이지만 우리가 나중에 리모델링 하기에는 너무 작아요. 네, 맞아요. 너무 그것 때문에 작다라는 거죠. 고민돼가지고. 예. 차라리 이거 매도하시고요. 네네. 차라리 좀 주변에 뭐 강동이라던가 뭐 송파 일대에 아직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네. 자, 요즘 이슈가 있을 때 좀 매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도를 하시고요. 조금 더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한 지역으로 갈아타기 권유드렸습니다. 또 매수와 관련해서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20년도에 그 35평짜리 그 3억 3천에 전세끼고 매수를 했거든요. 네. 네,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될지 지금 거주는 지금 아파트에서 신내동에서 지금 전세로 살고 있고요. 네. 그 진접 센트레빌 1단지예요. 진접 센트레빌 1단지요? 네네. 네. 최근 시세는 한 4억 정도 간다고 하는데 네. 이게 교통이 안 좋아서 이제 거주는 못할 것 같고 해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가야 되는지 그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그러시다면 애초에 투자 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언제부터 보유하셨다고 했죠? 20년도요. 2020년. 지금 한 2, 3년 정도 가지고 계셨는데 네. 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2020년도에 좀 전화 좀 하시고 매수를 하시죠. 아, 그러니까 너무 집값이 오르니까 또 네네. 따라서 또 매수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도 뭐 너무 늦게는 안 하셨네요. 그렇죠? 예. 아, 네네네. 여기 진저 센트레빌 1단지가 지금 여기에 있고요.
네. 여기가 지금 이제 이쪽 라인이 지금 진접 이렇게 보면 넓게 보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진접 택지지구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예, 진접 택지지구고 여기가 예전에 교통이 정말 안 좋았어요. 네, 예, 맞아요. 교통이 정말 안 좋았다가 4호선이 작년인가요? 작년 봄인가? 여기 이렇게 여기 짐정역까지 개통이 되면서 네. 그나마 조금 서울 접근성이 좀 좋아졌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진저 센트랩 1단지는 이번에 개통된 짐전역에서 또 여기서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통 여건이 너무 안 좋은 거죠. 네, 안 좋아요. 그죠? 교통 여건이 너무 안 좋아요. 예. 자,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뭐 어찌됐든 지금 손해는 아니시잖아요. 네, 올랐으니까. 맞아요. 좀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매도하세요, 무조건. 아, 그냥 팔까요? 예, 팔릴 수 있으면 빨리 나오세요. 아, 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물량 앞에 장사 없다. 맞아요. 예, 물량 앞에. 예, 네네네. 장사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서울에 지금 한 4년 동안 그렇게 가격이 폭등했던 이유 중에 가장 네.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요인들이 뭐냐면 한 그전 10년 동안 서울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요. 꾸준하게 주택 공급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정부에서 왜 이렇게 규제 완화를 본격화 시키냐면요. 네. 왜 그럴 것 같아요? 투기꾼들 막으려고? 예. 왜 규제 완화를 지금 하냐면요. 네. 규제 완화를 해서 시장에 거래량을 늘리지 않으면 네. 자, 누가 여기다가 집을 짓겠습니까? 살 사람이 없는데. 그죠? 아, 네. 그러니까 시장이 살아나야 건설사들도 집을 꾸준하게 지어줄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근데 만약에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지금 공급이 끊길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네네. 그럼 나중에 향후 2, 3년 후에 문제라는 거예요, 또. 공급이 없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요. 공급이 꾸준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공급이 꾸준하게 되는 거랑 물량 폭탄인 거랑은 틀리죠. 그쵸. 근데 여기는요. 자, 지금 여기가 진접 1 택지지구인데 여기 네. 바로 앞에 여기가 또 진접 2 택지지구거든요. 네. 자, 진접 2 택지지구는 지금 4호선 선상에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럼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위치보다 입지가 훨씬 좋죠. 네, 훨씬 좋아요. 그리고 여기가 공공택지지구예요. 그러니까 분양가도 저렴할 거라고요. 네네네. 더 좋은 입지에 물량들이 더 계속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요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매도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도를 좀 더 키워 보면 자, 한번 지적도를 한번 볼까요? 네. 자, 지적도를 한번 보면 자, 여기에 자, 지금 보면은 우리 시청자님께 지금 여기에 있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접이 공공주택지구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네. 요 아래쪽이 바로 왕숙 3기 신도시예요. 아, 네. 그러니까 더 좋은 입지에 물량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아,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거는 네. 매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못 팔 것 같은데. 예. 그럼 어때요? 지금 매도 타이밍은? 지금 바로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당장 달려가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르게 매도하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물량이 또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이 공급 물량이 있으니까요. 이런 점들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 매수하실 때는 매수하시기 전에 전문가 의견 꼭 한번 먼저 들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아, 제가 여유자금 한 5억이 있는데 네. 포항에서 서울 아파트 투자가 가능한가요? 자, 여유자금 5억 원 정도로 서울 일대에 아파트 투자 원하신다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포항이세요? 네네. 아, 포항인데 서울에 지금 한 5억 정도로 뭐 투자를 해 놓으시려고요, 아파트를요? 네네. 아, 뭐 나중에 뭐 서울에 뭐 거주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네, 지금 남편 직장 가려고 저희가 5년 전에 예. 서울도 팔고 현재 포항에 거주 중이거든요. 아, 남편분 직장 때문에 지금 포항에 가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서울에 집을 팔고 이제 저희가 온 건데 예. 안 팔고 싶었는데 남편이 팔자고 해서 이제 아이고. 지금 너무 후회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포항에 지금 남편분 직장 때문에 내려가셨는데 그때 네. 내려갈 시점에 집을 팔고 내려가신 거예요? 네네네. 굳이 왜 집을 팔고 내려가셨을까? 이제 그러니까요. 그 애들은 이제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집을 살고는 있고요. 아, 예. 예. 그럼 다시 또 5년 서울로 이제 오실 남편- 거네요, 그러면 그죠? 예, 5년은 남편 이제 3시간을 다시 서울 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자금이 제가 이제 5억 정도 있어요. 예. 이제 나중에 개발 소재가 있는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어떤 지역이 투자가 맞을지 예. 고민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네네. 최근에 지금 서울에 지금 아파트 가격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뭐냐면 상대적인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가격에 대한 하락폭이 적습니다. 근데 네. 상대적으로 좀 선호도가 낮은 지역들은요. 가격 하락폭이 지금 상당히 커요. 네. 아까 뭐 상계중은 6단지 같은 경우에도 9억까지 갔던 게 지금 6억으로 떨어졌으니까 거의 한 30% 이상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그러면 자, 내가 지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역에 들어가셔야 되냐면 안 떨어진대. 네. 예, 안 떨어진 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안 떨어진 데가 좋긴 하죠. 예, 그러니까 가격적인 방어가 잘 되는 지역, 즉 입지 여건이 좋고 네.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 들어가셔야죠, 그죠? 이게 그렇죠. 가장 기본이잖아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전화 주신 거잖아요. 예. 네네. 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제가 딱 두 군데만 찍어드릴게요. 네네. 예, 하나가 이 건대입구역 아시죠? 네, 알아요. 예, 건대입구역 보면 여기가 지금 이제 자양동이라는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이 자양동이요. 자, 7호선 라인 이용하면 바로 강남이에요,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이 건대입구역이 어떻게 보면 강북의 또 3대 상권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인문 환경도 상당히 좋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자양 우성 아파트라고 1차, 2차가 있어요. 다양한 우성 아파트 1차, 2차. 예. 네. 얘가 지금 25평형대가요. 25평형대가 지금 한 8억 선에 나옵니다. 아, 8억 선에. 근데 8억 선이면요. 8억 선이면 전세가 지금 4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네. 예, 그러면 4억 정도면 투자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를 제가 추천해드린 이유는 자, 일단 입지 여건이 좋고요. 네. 입지 여건이 좋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리모델링 추진 중이에요. 아, 예, 그다음에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 또 한강 조망도 나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입지가 괜찮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여기 추천해드리고요. 하나 더 추천해드리자면 그 노량진 쪽에 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노량진 쪽에 아까 우리 다른 시청자님 그 노량진동 얘기하다가 한번 살짝 제가 그 아파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아파트도 괜찮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노량진 쪽에 보시면 여기에 신동아 아파트 여기가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 여기에 있고 여기 신동아 아파트가 있거든요. 자,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노량진 뉴타운이랑 바로 인접해 있고 7호선 라인의 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강남 접근성도 좋고 그다음에 바로 인근에 또 여의도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지금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개발이 지금 시작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주변 환경이 계속 좋아지잖아요. 노량진 쪽은.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25평형대가 8억이면 사요, 지금. 아. 예. 근데 얘는 전세가 4억 중반 정도 빠집니다. 그럼 한 3억 중반이면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아, 예, 근데 여기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재건축으로 가자는 파, 리모델링으로 가자는 파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어찌됐든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어찌됐든 가능할 거예요, 이쪽은. 네. 그다음에 주변 시장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개 아파트 중에 한번 고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세미나 참석하셔서 더 많은 정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미나 일정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예약은 02-2638-3974번,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